소유욕은 사고의 밀도를 앗아간다. 저게 좋다, 이게 좋다고 하며 여기저기 눈길을 빼앗기는 사이 중요한 정보로의 접근이 부실해졌다. 소유욕을 누른다. 감성을 높인다. 물리학자 뉴턴은 어느 날 정원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문득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떨어지는 광경을 보고 만류인력의 착상을 떠올렸다고 한다. 이 일화의 진위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일화 자체의 유명세야 말할 것도 없다. 이 일화가 사실이라면 아마도 뉴턴은 종일 턱을 개고 멍하니 사과나무를 올려다보곤 하지 않았을까? 베토벤에게는 산책이 일과였다는 일화도 유명하다. 연필과 오선지를 주머니에 넣고 빈의 숲속을 걷는다. 걷다가 불쑥 악상이 떠오르면 곧바로 연필로 오선지에 옮겼다는 것이다. 베토벤은 실제로 매일 낮 3, 4시간을 산책에 할애했다고 한다. 즉, 오후는 별다른 일이 없을 때면 항상 산책으로 시작해 산책으로 끝났던 셈이다. 베토벤은 책상에 앉으면 좀처럼 악상이 떠오르지 않았던 모양이다. 성과물만 보더라도 베토벤은 산책하기 좋은 따뜻한 계절에 곡을 많이 써냈다. 과연 대가인 만큼 뭔가 달라도 확실히 다르다. 뉴턴도 베토벤도 분야를 막론하고 천재 중의 천재로 정평이 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평범한 사람들을 동일시하면 곤란한 지점이 있다. 이를테면 나의 경우만 해도 공원 벤치에서 멍하니 있어봤자 아무런 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 발상은커녕 주위로부터 수상한 사람 취급만 당하지 않아도 다행이겠다. 매일 몇 시간씩 산책하면 하반신은 단련될지 몰라도 일은 틀림없이 소홀해진다. 어느 날 갑자기 계시라도 받은 양 떠오른 아이디어, 그런 유일무이한 아이디어는 선택받은 지극히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리 상관없는 이야기일 것이다. 하지만 이 말만은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아이디어는 준비된 자의 마음에 내려앉는 법이다. 뉴턴이나 베토벤 같은 천재든 호리의 다카오미 같은 범인이든 그것만큼은 똑같다. 뉴턴도 베토벤도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항상 자신의 흥미거리와 관심거리로 꽉 차 있었을 것이다. 왜 물체는 떨어질까? 어떤 악상이 사람의 마음을 울릴까? 항상 자신이 몰두하는 방향으로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 방해되는 잡음이 들어올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순식간에 번뜩인 아이디어를 잡아챌 수 있지 않았을까? 당신은 어떤가? 시간, 체력, 돈, 그런 한정된 자원을 투입해야 할 방향으로 투입하고 있는가? 안테나는 확실하게 세우고 있는가? 성가신 잡음은 없는가? 우리 주변에는 물건이 넘쳐난다. 세상은 항상 우리의 소유욕을 자극한다. 인기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에 신상품의 언박싱 영상을 공개하며 구독자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인터넷으로 쇼핑이라도 할 때면 계속해서 이런저런 추천 상품이 뜨고 수시로 타임 세일이니 특가 세일이니 뭐니 갖가지 할인의 핑곗거리를 갖다 붙이며 구매를 부추긴다. 뜻하지 않게 버튼을 누른 뒤에야 정신이 돌아온다. 하지만 그 물건이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할까? 그 피규어는, 그 액세서리는, 그 만년필은, 그 시계는 당신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건일까? 단순히 소유욕에 휩쓸린 게 아닐까? 소유욕이야말로 눈을 멀게 하는 최고의 잡음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방심했다가는 물건에 얽매여 시간과 돈만 낭비할 뿐이다. 당신의 옷장 안에는 벌써 몇 년째 한 번도 걸치지 않은 옷이 있지 않은가? 방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자파나 기념품도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과감하게 버리자. 그거야말로 필요 없는 물건이니까. 나도 한창일 때는 남에게 지지 않을 만큼 소유욕이 강했다. 온갖 물건을 잔뜩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다. 소유욕은 사고의 밀도를 앗아간다. 저게 좋다, 이게 좋다고 하며 여기저기 눈길을 빼앗기는 사이 중요한 정보로의 접근이 부실해졌다. 그때부터 나는 계속해서 물건을 버리는 연습을 시작했다. 그 결과
지금 나의 소지품은 전부 합해도 슈트케이스 하나로 수습될 정도다. 물건을 버리면 정보에 대한 감각이 높아진다.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가 한층 명료해진다. 당신도 이 감각을 꼭 맛보기 바란다. 아이디어는 준비된 자의 마음에 저절로 내려앉는다. 중요한 순간을 대비하기 위해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욕망은 마음에서 덜어내어둔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습관.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다. 웃으니까 행복한 것이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행동에서 본질이 생겨난다. 본질은 어디까지나 사후에 발생하며 본질이라는 추상은 단독으로 선행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중학생 시절 프로그래밍에 빠져 있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대충 감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에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다. 그것이 마침내 비즈니스로 이어졌고 나는 그 비즈니스에서 더욱 성공을 거둬야겠다는 야심으로 불타올랐다. 요컨대 오늘의 일은 나의 커리어를 극단적으로 압축해서 말해본다면 프로그래밍과 만남이 전부다. 프로그래밍을 만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나름의 커리어를 쌓았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성공은 프로그래밍을 만난 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리 목표로 하는 커리어가 있어 프로그래밍에 발을 들였던 것은 아니다. 일단 행동이 있고 결과적으로 커리어가 따라왔다. 행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있어 바른 행동이란 무엇인가? 답은 간단하다.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몰두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고 자문해보라. 모든 것은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크로스핏 하기를 좋아한다, 중식을 요리하길 좋아한다, 발레 연습을 좋아한다는 것처럼 누가 들어도 건설적으로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예컨대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기를 좋아한다, 만화나 애니메이션 보기를 좋아한다, 아이돌을 좋아한다, 이렇듯 당신이 몰두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있다. 그런데 거기까지 자문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좋아하고 몰두할 수 있지만 역시 생산적인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물러선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 정말로 그 일은 생산적이지 않을까? 비디오 게임을 좋아한다면 게임 실황을 보고 그 생생한 재미를 노트에 기사로 써본다. 혹은 게임을 제작하는 일은 어떨까? 당신은 무엇에 몰두할 수 있는가? 자문하고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자신에게 솔직해지라는 이 말은 이제 진부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이런 진부한 말이야말로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 보편적인 정답일 때가 많다. 자신에게 솔직해질 때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지는 말자. 소심하게 걱정하는 일도 그만하자. 애초에 생활이란 무한의 변수로 가득 차 있다. 앞일을 예측하고 걱정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고로 먹고 사는 건 어떻게든 되게 되어 있다. 만일 그 일 때문에 수입이 줄어 쪼들리면 생활 수준을 확 떨어뜨리면 된다. 지인에게 머리를 숙이고 돈을 융통하면 된다. 지금은 21세기다. 마지막에는 공적인 안전망도 마련되어 있다. 일단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나는 일찍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MBA 취직도 하지 않았고 경영 지침서 같은 책도 읽은 적이 없다. 전부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의 방식대로 해왔다. 그렇게 하여 한때 시가총액으로는 글로벌 기업 수준의 규모까지 회사를 키운 적도 있다. 만일 이런저런 지식을 가득 채워 넣은 뒤에 덤벼야겠다고 마음먹었더라면 애당초에 시도하지도 못했거나 적어도 그 정도까지의 성장을 일구지는 못했을 것이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행동에 따르지 않은 나머지 좋은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르고 무엇보다 즐겁지 않았을 것이다. 지루한 일을 계속하는 것 이상의 고통은 없다. 몰두할 수 있는 일에 자연스레 몰두하다 보면 기술이나 센스 같은 것은 나중에 어느 순간 따라붙는다. 42.195km의 풀코스 마라톤은 힘들다. 완주하려면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100m 달리기라면 어떨까? 나는 달릴 수 있다. 당신도 달릴 수 있다. 누구라도 달릴 수 있다. 다시 말해
100m 달리기를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42.19km에 도달해 있다. 그러니 멀리 와서는 안 된다. 장기적인 목표는 필요 없다. 방해만 될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나길 집중력이 부족하고 산만하며 게으르다. 물론 나에게도 그런 면은 충분히 있다. 그러니 일단은 갈 수 있을 만한 거리까지 달려본다. 지금은 자기 발목만 보고 달리자. 호리에 다카오미 저자의 간단한 습관이 끝까지 간다라는 책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읽으니까 되게 또 도움이 됐어요. 요즘 진짜 드는 생각이 예전에는 언제든지 뭐든 시작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진짜 어떤 한 분야를 되게 얕잡아보는 생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뭔가를 시작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든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모르겠지만 죽잖아요, 언젠가. 이제 뭐 배우거나 이럴 수 있는 시간이 뭐 엄청나게 긴 것도 아니고, 저도 되게 직업을 많이 바꿨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잡담에서 가끔 얘기해서. 근데 이게 분명히 원하면 그 직업이나 그 환경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 순간이 막 힘들던 뭐던 이제 뭔가 스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따르면 어떻게든 그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나 자신에 대해 알아야 되는 게, 그 나이를 먹고 생판 신입으로 또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어린 사람들 밑에서. 내가 그런 게 가능한 사람인가? 그리고 그 스스로 뭐 생기는 뭐 수치심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가끔 문득문득 올라오는. 그러니까 왜냐면 갓 졸업한 학생들이랑 같은 직급으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뭔가 새로운 곳에 가면. 어떻게 보면 아니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무조건 행복하고 지금부터 하면 되죠.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 직업을 해보기 전에는 이게 그런 것 같아. 뭔가 좋아 보이는 것들이 항상, 물건도 그렇잖아요. 나 저것만 있으면 뭔가 다 될 것 같아. 진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막상 다 갔거나 이제 그 분야를 옮기거나 성취했을 때 뭐지? 그러니까 내가 그 타이틀 같은 게 좋았던 건지 진짜 그 행위 자체를 즐겁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닌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 저자가 한 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주원기 저자 책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그 마케팅 분야에서 되게 대가신 분 있잖아요. 비비고 하신 분 노희영 님도 자기 잘하는 거 해야 된다는 거, 이 말이 요즘 계속 떠올라요. 워런 버핏도 그랬죠. 서클 오브 컴피턴스라고.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머물러라 이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뭐야 이렇게 깡 막힌 거 아니야 너무? 생각할 수 있는데, 저만 해도 지금 보면 먹고 사는 게 다 10대 때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요리사로 일했을 때 빼고는 거의 다 컴퓨터로 일을 했는데, 저는 디자인 일이랑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근데 그 두 개가 제가 10대 때 가지고 놀던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렇게 가지고 놀던 것도 이제 남 밑에서 일을 하는 때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시키는 거 하는 거니까. 근데 또 마치고 뭘 하고 싶긴 해도 그냥 직장 생활에 힘을 다 빼고 나면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핑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그 호리나카무이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멋있게 이제 사업으로 풀어서 잘 된 케이스고, 뭐 저도 뭐 그렇게 남한테 막 빌붙어 살고 이런 건 아니니까, 내가 집세 내고 뭐 공과금 내고 내가 몸 잘 건사하고 있는데, 그걸 먹고 사는 게 생각해보니까 다 어렸을 때 좋아하는 거더라고요. 뭐 자연스럽게 된 적도 있지만 그냥 그런 게 좋아서 또 노력을 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참 그런 게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런 거.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말인지. 왜냐면 누구나 꿈은 꿀 수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게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딱히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인생에. 근데 그만큼
힘들 수 있는 분야? 힘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뭐지? 그러니까 잘하는 걸 이제 추구했을 때랑 잘하고 좋아하는 걸 추구했을 때랑 그냥 하고 싶은 거, 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잘하는지 모르는데 그럴 때는 내가 그거를 추구했을 때 감수해야 될 감정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좀 왜 이렇게 나는 재능이 없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리고 시간이 좀 더 들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뭘 감수해야 되는지를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사실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만 이제 그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알수록 그런 게 좀 시행착오 같은 게 줄 수 있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런 책들 읽으면 세상에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되게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책을 막 읽다가 현실로 나가서 동료들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고 일반 직장 동료들, 책 안 읽는 동료들이랑 얘기하고 나면 와, 그냥 진짜 하고 웃는 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는 동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자아도취에 빠진 헛소리를 내가 계속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시간을 보내면 진짜 뭐랄까, 또 거울 치료?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런 시잘데없는 거에 이제 좀 시간을 덜 쓰는 것 같아요. 20대 때는 그럴 수 있겠죠. 뭐 동료 같은 것도 쌓이고 뭐 그냥 먹고 놀고 이런 거 재밌잖아요. 뭐 지금도 먹고 노는 건 재밌지만 좀 자기 객관화가 되고 이런 얘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친구들과 더 어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나이 먹고 아직도 좀 망상해.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정말 대단해. 막 이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아직도. 그 사람들의 이고를 채워주려고 옆에 앉아가지고 그래 맞아 너는 대단해 이런 거 한두 번이지. 그냥 그런 친구들은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또 자꾸 헛소리 딴소리로 가게 되는데 다들 물리적인 것들을 정리해서 정신을 이제 깔끔하게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삶 되었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